구속 적부심사와 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 적부심사입니다. 적부란 적법 부당을 심사한다라는 얘기죠. 형소법 214조의 2. 214조의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1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네요. 피고인 아니에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 3항 보시고 4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아니라 법원이네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로 불복할 수 있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에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소 제기가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죠. 자, 1항.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검찰이 전격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적부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단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심사 청구 후에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더라도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5항, 6항, 7항 보시고 8항. 3항과 4항의 결정, 적부심사 결정입니다. 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적부심사는 법원이 결정하는 건데 법원의 결정은 보통 항고로 다툴 수 있죠. 하지만 그 예외 중에 그 예외가 항고하지 못하는 그 예외가 이 214조의 2 제8항입니다. 아예 항고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3항과 4항 적부심사 결정입니다. 5항은 없네요.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5항은 항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5항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입니다. 기소전 보석에 대한 결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8항 보셨고 10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33조 국선 변호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인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영장을 불문하고 체포, 구속된 피고인 아니라 청구권자는 피의자라는 것,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등이 체포, 구속에 불법, 부당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자, 각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청구를 받은 판사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판사가 하는 건 영장실질심사였죠. 체포, 구속, 적부심사는 법원이 합니다. 법원은 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가 있더라도, 즉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더라도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내 서류 등을 조사하고 피의자를 신문하여 신문 종료 후 24시간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8항에서 항고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보통 항고로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결정만은 제8항에서 불복하지 못한다라고 명문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5항은 8항에서 빠져있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항고로 다툴 수 있다라는 건데 뒤에서 바로 보실 겁니다.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가 체포,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되었다면 도망, 죄증인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체포, 재구속하지 못한다. 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결정을 하면 이때 신문의 요지 등을 체포, 구속, 적부심사 조서로 작성하여야 된다. 법원이 작성한 조서다.
315조 3호에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다.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서도 마찬가지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각주 하나 보시죠. 청구권자 아닌 청구, 동일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재청구, 공범 등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신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입니다. 기소 전 보석이라고도 하고요. 법원의 직권, 재량 보석입니다. 법원의 직권 보석이다. 피의자 청구권 없다라는 겁니다. 재량 보석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 조문부터 보시죠. 214조 2의 5항.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는 빼놨네요.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구속된 피의자 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로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후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 체포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만. 자, 8항에는 5항이 없죠. 즉 5항은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피의자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체포가 아니라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 적부심사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동그라미 1번이라든지 2번에 있는 때를 제외하고 피의자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량이죠. 직권으로 하는 거라서. 따라서 직권 재량 보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제 8항에서 5항 제외하고 있다라는 것이 판례이고요. 구속되었다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되었다. 이때에는 도망, 죄증인멸 또는 그 염려가 있는데 출석 불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재구속할 수 없다. 재구속 제한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각주를 보실까요? 참고적으로 보실 텐데 보증금 납입을 해서 석방이 되었죠? 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는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되었다. 그런데 다시 재구속이 되었다면 임의적 몰수입니다.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었다.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이 되었다.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형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했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몰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적 몰수다. 자, 참고 비교로 피고인 보석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합니다. 구속되었고 보석되었다. 근데 보석이 취소되었다. 그러면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구속되었고 보증금 납입하고 보석되었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 집행 위한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면 보증금을 몰수하여야 한다. 필요적 몰수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알아두시죠. 자, 지금은 기소 전 보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고인 보석을 보시죠. 피고인 보석이라. 공소 제기 후에 보석하는 것입니다.
조문부터 보시죠. 형법 94조. 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보석은 청구권이 인정이 되네요. 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석 제외 사유는 어떤 사유냐? 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초과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 상습범의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보석 후 청구가 있다면 보석해줘야 된다는 거죠. 96조 임의적 보석입니다. 법원은 제95조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병보석이에요. 아프니까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시켜준다. 이런 건데. 자, 교재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이 필요적 보석 95조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보석이 법원 직권 보석, 재량 보석인 점과 다른 점이죠.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이 아니라 초과 범죄이고 누범, 상습범 등인 것이고요. 그럼 보석을 하려면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해야겠습니까? 보석 청구서에서 이득액이 5억 미만이다. 이득액이 5억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인가요? 특경법이죠. 법정형이 3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기 10년 넘어가죠. 그런데 5억 미만이면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입니다. 그러면 보석될 수 있겠죠. 아니면 상습성이 없다라든지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96조의 임의적 보석.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소위 병보석입니다.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나오죠. 피고인 등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보석에 관한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는 보석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을 들어 결정 취소할 수 없다. 즉 검사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묻기만 하면 되고 듣지 않고 결정했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로 결정 취소할 수 없다. 보석의 조건은 서약서 제출 등 비금전적 조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기각 또는 허가할 수 있겠죠?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이니 403조 2항에 따라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각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보석 조건의 변경이나 보석 취소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각주 하나 보시죠. 보증금 몰수 사건은 성질상 당해 형사 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한다 라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 자, 지금까지 구속 적부심사 그리고 기소 전 보석,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